안녕하세요. 오늘은 응창기배 제2국으로서 조은영 구단이 흑번으로서 아주 잘 싸웠습니다만은 덤이 워낙 큰 탓인지 약간의 그 무리수가 나와가지고 아깝게 패한 1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항주의 서호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3km나 되고 아주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국장에 임했던 상그리라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가장 중국에서도 크다고 할 정도로 객실이 많으며 아마 굉장히 오래된 호텔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국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은영 구단이 흑번으로서 제1국 때와 마찬가지로 화점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녹차를 마시면서 지금 그 긴장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평 구단도 한참 뜸을 들인 뒤에 다시 대각선 포석에 화점을 차지했습니다. 그 섭구단의 그 심각한 표정이 보입니다. 네, 조은영 구단의 그 특유의 장미담배가 지금 초반에는 상당히 쌍방간이 아주 긴장된 탓인지 아주 천천히 대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으로서는 조은영 구단은 약간 느긋하지만 서유평 구단으로서는 배수의 일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니 아주 대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서유평 구단은 그야말로 철의 수문장이라고 하듯이 얼굴에서도 보면은 그 아주 오기 같은 것이 아주 설해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중공 기사가 아마 팬을 위해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앞에 보면 이번에 주최자 응창기 씨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뒷면이 이분이 바로 응창기 이번에 주최자입니다. 그 뒤에 분이 바로 오청원 씨, 옆에 분이 진조덕 씨인데요. 지금 기성 오청원 씨가 열심히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75세인데도 지금 바둑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하시죠. 지금 이제 종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한두 집 끝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성이 조금 나쁜 탓으로 화면이 좀 어두운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반에 이제 개가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만법은 저렇게 도를 끝난 다음에 다 각자 자기 집에다 메우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알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되질 않죠. 조은영 구단의 상당히 좀 착잡한 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의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물론 승부야 조은영 구단이 아깝게 패했습니다만 얼마나 섭구단과 조구단이 잘 두었나 실전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당연히 조은영 구단의 흑번입니다. 조은영 구단이 1국을 이기고도 말했듯이 일단은 흑번이 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구단의 실전을 보겠습니다. 여기 조구단이 첫 점을 이렇게 화점을 차지했죠. 다시 서유평 구단도 대각선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양 화점을 차지했습니다. 요즘의 유행입니다. 1국 때와 약간 달리 조은영 구단은 이렇게 소목을 차지하고 서유평 구단은 이렇게 차지했죠. 조은영 구단은 이렇게 소목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소목을 차지해가지고 일단은 흉내바둑 모양이 됐습니다. 초반에 한 6수까지는 서로 흉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걸쳐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은영 구단도 같이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흉내 모양이 되나 싶었습니다만 여기서 흉내가 다시 이제 풀기 시작했죠. 이렇게 위로 붙여갔습니다. 위로 붙였을 때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석을 요즘 유행 정석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젖히게 되면 늘게 되는데요. 늘게 되는 건 이렇게 호구를 치고 다음에 이러한 정도로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 세력이 이 점을 당해서 별게 없다 해서 이거는 흑의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고 요즘의 유행 정석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면 이제 옛날 구정석에는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데 위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점머리를 이렇게 치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게 되겠는데요. 이건 한 1급 정도 되시는 분이면 거의 알 수 있는 좀 쉬운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맞게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수순이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잡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한 점을 끊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잡아야 되겠죠. 이때 먹이는 수가 좋습니다. 먹였을 때 일단 손을 빼고 백으로서는 이렇게 받는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 이렇게 눈목자를 할 수도 있겠고 또한 손을 빼는 것도 정석이 되겠습니다. 또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 점이 아주 통렬합니다. 이 한 수가. 그 다음에 백으로서는 받지 않게 되면 흙으로 이 점을 당해서 이 전체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단수를 해서 따먹고 이렇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후수로 살아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 이런 정도 이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놓는 게 정수인데 이 자체가 상당히 활용을 당한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는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는 수가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전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 군자는 이렇게는 옛날 구정석인데요. 요 군자에는 이 정석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오늘 조은영 구단과 두는 이 실전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치받는 게 요즘의 유행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석도 항상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맞고 여기서 이렇게 느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요 군자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를 알아두시죠. 일단 있는 수는 가장 알기 쉬운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다시 두 칸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빼고 다시 큰 곳을 이런 식으로 걸쳐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씌워간다든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흙의 작전이 있겠습니다. 이 모양이 제일 알기 쉬운 모양이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호구를 이렇게 쳤습니다. 이 호구 치는 건 상당히 난해한 정석인데 이렇게 붙이고요. 붙이면 젖혀라서 이렇게 젖혀야 되겠죠. 젖혀서 실전을 보신 다음에 변화 정석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고 다시 이렇게 하나 빈 삼각을 하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밀고 나갔습니다. 밀고 나가게 되니까 한 칸 뛰는 수가 정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서희평 구단이 실전에서 이렇게 날일자를 차지했습니다만 이 정석에 워낙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통 붙였을 경우에 요즘에는 이렇게보다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끊는 정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끊으면 여기서 단수를 몰게 되고 이렇게 단수를 하고 이렇게 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었을 때 보통 이렇게 잡기가 쉽죠. 한 1급 두시는 분이면 이런 정도 굿자를 하시겠지만 보통 여기를 눌러 맞게 되면 이거는 많이 당한 꼴입니다. 단수를 몰게 되고 몰면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가지고 석점을 잡게 될 때 이렇게 막아서 또 석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게 된 모습은 흙이 워낙 깨끗하고 단점이 없고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이건 사석작전이 아주 말려든 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는 이 구자 행마가 되겠습니다. 이 사석작전에서요. 이렇게 늘고 이렇게 이 구자 행마가 정수죠.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한다면 보시죠. 단수를 하고 잇고 물론 이쪽도 단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어주고 여기를 막았을 때요. 잡게 되면 실전과는 한 수 차이가 나겠습니다. 실전은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깨끗하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 단점, 이쪽에 단점이 있어서 실전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흙이 또 멋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막고 상당히 여기서는 절묘한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끊어두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때 또한 이 수가 아주 굉장히 호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늘어주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활용을 한 다음에 여기를 젖히는 수가 아주 호착이죠. 초반에는 배웠기 때문에 여기를 조여오면 단수하고 단수
이어주셔야 되는데 이 꽃놀이패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이 따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나릴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철벽으로 다 싸발렸죠. 싸발리고 선수를 잡아서 이러한 식으로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건 흙이 굉장히 아주 우세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희평 구단이 지금 덤이 8호기 때문에 상당히 느긋하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은영 구단이 붙여가니까 이렇게 젖히고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늘 때 보통은 잘 안 드는 순다만 이 빈상하는 순수가 아주 재밌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막아주면은 다음에 이렇게 호구를 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호구를 쳐서 완전히 한 10집 정도 살고 다음에 여기 끊는 수가 있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선수를 잡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은영 구단은 이렇게 하나 늦춰봤고 밀고 나갔습니다. 밀고 나갈 때는 느는 수와 뛰는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뛰는 수가 정수가 되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이 바둑의 가장 기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서비평 구단은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은 곳에 지금 꼭 두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시겠지만 이런 세력은 항상 이쪽 방면에 이런 방면에 이렇게 돌이 하나 와야만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백돌이 먼저 여기를 차지해버리게 되면 이 세력이 거의 쓸모가 없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누가 먼저 가느냐가 상당히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씌워간다든가 해서 이쪽의 세력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걸 피해서 일단 서비평 구단은 이쪽 방면은 나를자를 했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참 오늘 몇 수 안 가서 이 바둑도 상당히 덤내기가 어렵다 이런 직감을 느꼈는데요. 오전에 한 30수 정도 두었을 때 이미 저희 쪽에서도 이건 또 일국과 반대로 덤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또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몇 수만 더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조은영 구단이 여기를 아마 차지해야 되지 않나. 그게 검토실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가든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든가. 이렇게 다가가면 보통 경우는 구자 행마가 정수인데 이렇게요. 그러면 나릴자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 한 수가 어디가 좋으냐면 이 점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렇게 두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디 뛰어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바둑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 건너붙이는 맥이 있습니다. 이 나릴자에는 건너붙여라 해서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끊게 되겠습니다. 일단 끊게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아래를 늘게 되면 위로 넘어가서 아주 이 모양은 백이 고전입니다. 귀도 못 살아 있고 이 중앙도 들떠 있고 그렇다고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단수 몰고 잡으셔야 되겠죠. 그때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 귀에서 완전히 한 10집 이상 내고 크게 살고 이 말도 아직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백이 고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러한 나릴자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조은영 구단 스타일대로 이런 식으로 요군자 이렇게 해서 서봉수 구단에게 한 2판 이겼습니다. 또 왕위전에서도 이 수법을 많이 썼는데요. 요군자에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붙인 것이 초반에 약간의 그 포 속에서 완착이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데 보시죠. 붙이니까 당연히 젖혀야 되고 일단 늘었습니다만 늘게 되니까 이렇게 호구를 쳤습니다. 이제는 이쪽에 와서 안 벌릴 수가 없죠. 이렇게 눈목자를 벌리는 수도 있고 한 칸 더 벌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게 벌린 대신에 이 단단해서 뒷맛이 없고 이건 많이 벌린 대신에 다음에 이런 수가 선수입니다. 항상 이렇게 다가서는 수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씌우는 수도 선수죠. 씌우게 되면 이제 다음에 손을 빼게 되면 물론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줘야 되는 이러한 모양이 있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침공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입구자 행마도 있겠습니다. 입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두 점머리를 젖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붙이고 젖히게 되겠죠. 늘고 그럼 다시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요. 이어주게 되면 여기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일단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릴자 정도만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 넉정과 이쪽과 싸움이 되질 않아가지고 백이 아주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에 침공을 하게 되면은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욕심을 너무 이렇게 잡으려 내시게 되면은
거꾸로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조은영 구단은 이렇게 짭짤하게 눈목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반에는 이 눈목자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장면인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다 보더라도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곳, 아까도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을 서유평 구단이 먼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죠. 여기는 정말 아주 빛나는 한 점이 됐습니다. 이 세력을 다 깨면서 이쪽을 삭감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자리를 먼저 가서 이정석을 하지 말고 이렇게 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어떻게 조은영 구단이 바둑이 잘 풀리지 않는지 이런 알기 쉬운 정석을 택해가지고는 덤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싸움 바둑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견실하게 이건 덤 없는 바둑에서 이렇게 흙이 덤이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견실하게 두는 바둑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처럼 덤이 8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둔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이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정석 선택이 최초의 그 조은영 구단으로서 약간 의문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니까 어느덧 벌써 기분 자체가 이쪽에 백이 짭짤하고 이쪽인데 흙은 물론 이 세력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세력은 집으로 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부터 그 어려운 바둑이 이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보시면 보통 이론에는 항상 이 화점에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넓은 쪽에서 걸쳐라 이렇게 됐습니다. 넓은 쪽에서 걸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나를자 화점 3, 3을 지켜두면 이때는 이렇게 둡니다. 이런 장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1, 2 비전을 하실 수도 있고 나를자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정석은 외운 다음에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두시게 되면 이 편제가 돼서 저의가 돼서 좋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높게 낮게 해서 항상 바둑은 고조장단이라서 이렇게 장단이 맞아야만이 모양이 아주 예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면 유리하겠습니다만 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기 쉽게 집 차지만 하다 보면 8집을 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덤이 없고 선바둑 경우에는 흙은 점잖게 두고 있고 백은 싸움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덤이 많은 경우는 흙이 거꾸로 싸움을 해야 되고 백은 점잖게 둘 수가 있는 바둑이죠. 그래서 이 장면도 이렇게 하는 게 이론이겠습니다만은 조은영 구단으로서 이렇게 두어서는 이미 바둑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항상 그 흐르는 물을 앞을 다투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체도 약간 그 역행으로 가기 때문에 바둑이 벌써 상당히 그 꼬여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쳐가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걸쳐가는데요. 보통 경우는 이제 이 장면에서 이런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정도 받으면 이렇게 나일자를 들어가고 맞게 되면 이런 정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한 판으로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유평 구단이 아주 재밌는 수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눈목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눈목자와 나일자는 한 칸 차이 같습니다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삼삼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손해죠. 왜 손해인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잇고 이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 선으로 기어서 사는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눌러 막아서 여기는 물론 살았습니다만 이쪽을 많이 제압당해서 이쪽과 이쪽 세력이 있을 때 중앙을 먼저 차지하는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백이 우세겠죠. 그래서 눈목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눈목자는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억울하죠. 이수가.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시죠. 입구자를 지키고 여기를 받았을 때 당연히 이점보다는 이 점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주 백으로서 바라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목자의 경우는 3-3을 뛰어 들어와라 이런 유도 작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뛰어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는. 근데 막았습니다. 막게 되니까 밀고 올라갔죠. 이건 당연히 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오늘 또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전을 보시고 또 참고도를 보시겠습니다. 젖히고 막고 잇고 이었죠. 이으니까 나갔습니다. 나가면 보통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보통 정석입니다만 이렇게 늘거나 치받아 두는 것이 이 장면에서는 서유평 구단이 아주 여기를 딱 젖혀서 한 점을 제압해버려 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두텁게 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안 두고 몇 가지 변화를 보여드리죠.
그러면 여기서 왜 선수를 잡게 해서 보통 정석 체계는 이렇게 밀게 돼 있죠. 밀면 이렇게 막아야 되고 막게 되면 이제 젖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흙이 바라던 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석으로 본다면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늘어두면 그 저급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자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싫어하시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늘어가지고 이 세력이 곤마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만 어깨를 짚고 나간다 하더라도 곤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정석인데 그럼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당연히 조은영 구단이 아마 이렇게 돕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뛴다든가 넘자고 한다든가 뛰어도 다음에 손을 빼면 끊는 축이 지금 현재 유리하기 때문에 통렬한 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석구단이 아마 이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주문대로. 여기서 이 아래로 젖히는 수가 아주 통렬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요. 나가죠. 그러면 막게 되겠습니다. 젖히고 젖히게 되면 또 젖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2단 젖히면 아주 참 재밌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수를 해야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 점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때 위로 또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있게 되겠는데요. 그럼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흙집이 많이 불어나서 기분이 좋은 듯 합니다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이쪽 백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는 나중에 종반에 들어가서 아주 재밌는 끝내기 맥이는데요. 이런 거 하나 넣는 자체가 한 10대집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맥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단수를 하죠. 이렇게 따먹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를 하시는 건 이렇게 이어줘서 실패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끊는 수가 아주 통렬한 맥이죠. 이렇게 잡게 되면 물론 나중에 이렇게 한 점 잡는 수가 근 10여 목에 해당하고 여기는 중복이 돼서 몇 집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을 때 여기를 되돌리는 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몰아가지고 꽃놀이패가 나버리죠. 이거는 완전 그야말로 꽃놀이패입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따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단수를 몰아가지고 결국은 이 패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단수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 양보하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따먹게 되고 여기를 잡게 되고 이렇게 따먹게 되죠. 또 따먹게 되고 이래서 나중에 종반에 가서 끝내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러한 뒷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집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별게 없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젖히는 수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지금 바둑판에 9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화점이라 해서 꽃술로 봤습니다. 바둑점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별성자를 써가지고 성점으로 보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중국에서는 그 배꼽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보는 방법도 그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나가서 물론 받아만 주면 좋은데 서귀평 구단도 워낙 그 상대 의도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으로서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먼저 젖혔던 것 같습니다. 젖히고 막을 수밖에 없고 이었죠. 이으니까 있고 다시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밀고 나갈 때 이렇게 받아주질 않고 여기를 눌러서 잡는 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점으로 하나 눌러두면 거의 한 점은 이제 패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젖혔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끊어 잡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젖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만약에 끊었을 때 여기에서 이지를 말고요. 이런 걸 잇는 건 가장 바둑에서는 악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초보자들이 하는 행마죠. 그러면 흙으로서는 가만히 늘고 나가도 베개가 똘똘 뭉쳐서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되돌리는 게 좋습니다. 되돌리고 잡을 때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 거의 이 모양은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늘어두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 안에서 살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실수를 하셔서 살려주셔도 이 세력이 좋아져가지고 별게 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한 점 잊지 않는 것 그런 건 꼭 알아두셔야죠. 이렇게 젖힘으로써 거의 이 한 점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치받아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막았죠. 여기서 일단은 1차 포석이 끝나고 이제 중반에 돌입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여기서 형세를 보시면 이 집이 이제 한 10집 정도 이제 강하게 나 있습니다. 10집. 여기도 10집이 나 있죠. 20집이 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형세 판단에 참 그 프로들도 그 어려운 대목인데요. 아직은 이 집은 이제 미지의장으로 남겨줍니다. 그럼 이제 알기 쉽게 해서 이쪽도 지금 12, 3목은 지금 나 있습니다. 이 집을 15목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모양은 항상 백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띄워서 막고 잇고 다시 또 이어야 되겠죠. 이런 정도로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은 15목.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상당히 두터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확정가가 12집에서 한 20여 집 가까이는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직 집이 확실치는 않지만 우선 한 5목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15목, 20집, 20집마다 40집인데요. 그럼 여기 10집, 10집, 20집인데 100은 덤까지 해서 48목인데 이 세력이 이제 28집을 내면 되는 그러한 지금 형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본다면 여러분도 보시기에 아마 지금 한 두어 군데가 눈에 띌 겁니다.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거의 아마 맞추실 텐데요. 이 장면에서는 아마 보시다시피 이쪽 방면이 가장 지금 눈에 띄는 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오늘도 상당히 그 복귀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불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급하신 분은 여기까지 다가서서 둬야 된다. 이런 또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점은 좀 과하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가더라도 지금 가장 알기 쉬운 착점인데요.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바로 끊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약간 서둘렀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항상 이렇게 끊고 싸움을 하실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한 이제 몇십 수 내다보면서 장고를 해야 되겠죠. 싸움이 유리한 싸움인가 불리한 싸움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끊어가지고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실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별로 득을 보지를 못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을 빼더라도 백이 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나 지금 이런 정도를 갔어야 되지 않나. 이게 중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었죠. 이런 거 이제 끊고 싸울 때 또 어떻게 행마를 하나 보시죠. 이렇게 느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늘면 이제 위로 늘어야 되겠죠. 이런 데서 그냥 따라서 이렇게 두 점을 눌러 가시는 건 속수가 되겠습니다. 두 점 머리를 먼저 얻어맞아가지고 얻어맞게 되면 끊을 수는 없죠. 이렇게 축이 되기 때문에 젖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젖히면 가만히 백은 늘어둬가지고 아주 술술 늘으면서 이말이 아주 들떠있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지킨다면 백은 호구 정도로 이렇게 지켜둬가지고 거의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이 석점만 들떠있기 때문에 지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끊으면 항상 이렇게 위로 빠지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위로 빠졌죠. 빠지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두는 것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이쪽 방면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방면. 중앙에 쌍방간에 이 날일자 중앙에 급소다 해서 이 점을 얻어맞게 되면 약간 이 행마가 답답해지는데요. 여기서 서유평 구단이 상당히 재치있게 둡니다. 붙여갔죠. 여기를 붙여가서는 이제 한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붙였을 때 붙이면 젖혀라 해서 이렇게 젖히는 방법. 또 이 아래로 젖히는 방법. 때에 따라서 이렇게 느는 방법.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대기 전법을 해올 때는 상대에게 어떻게 두나를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왔을 때 느느냐 젖히느냐 세 가지를 연구하셔야죠.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알고 싶게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는 건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좀 당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 백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같이 젖히는 것도 통렬하죠. 그런데 교환이 되는데 보시죠. 이렇게 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를 물론 늘게 되면 이건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이건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젖히고 막고 단수를 하나 끊어두게 되면요. 늘어야 되고 이걸 또 잡게 되겠죠. 그럼 여기를 단수를 해서 여기를 잡고 이쪽은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일단은 여기 나오면 쭉 눌러가지고 이쪽이 석점이 되는 그런 교환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젖히고 잊게 되겠죠. 보통 경우 이으면 이렇게 가만히 늘어가지고 유연하게 탈출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지금 세력 작전이기 때문에 위를 중시해서 이렇게 위를 젖혔습니다. 위를 젖히니까 늘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이렇게 늘고 다시 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데서는 잇는 것과 내려 빠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려 빠지는 건 물론 아래는 좋습니다만 위에가 이렇게 나일자로 탈출했을 때 다시 이렇게 껴붙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중앙 위주의 바둑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두는 게 곤란하죠.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일자로 탈출하겠습니다. 탈출하게 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뛰어나가게 되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뛰어나가게 되니까 안 나갈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를 끊어 싸움이 별무소득이었다. 이런 결론이 바로 이렇게 또 껑충껑충 뛰어나가고 보니까 이 석점이 몰리면서 이쪽 세력을 향해서 저절로 깨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되는 지금 동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조구단이 상당히 멋진 맥이 나옵니다. 보통 너무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걸 보통 뜀뛰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 버리면 이거는 뭐 도저히 바둑을 이길 수가 없죠. 이 세력만 무너져 버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세력에서 28집이라는 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 또 한 너댓 집 불어났죠. 30집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바둑이 지금 거의 여기서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조은영 구단도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제 상당히 조구단의 그 재치 있는 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이 점이 아주 좋죠. 여기 나왔을 때 안 받게 되면 이렇게 눌러 막아버리게 되면 이 모양은 물론 양곤모가 돼서 견딜 수가 없죠. 당연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게 좋고요. 넘어갈 때는 당연히 하나 또 젖혀봐야 되겠습니다. 젖혔을 때 이런 걸 기분 나쁘다고 하셔가지고 끊어버리는 건 아주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터져나와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거는 뭐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아야 되겠습니다. 아래를 참았죠. 여기서 이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 패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맞고 강하게 이왕 두는 김에 둬버리지 왜 패를 안 하냐 하시는데 한번 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술하죠. 단술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 따먹게 됩니다. 근데 패감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패가 쓸 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 패는 백에게는 여유가 많습니다. 따먹어도 늘고 나간다 하더라도 또 늘어가지고 따먹으면서 계속 늘겠죠. 또 늘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따서 잡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잡게 되면은 이 모양 전체가 죽기 때문에 이 패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구단도 이렇게 하나만 젖혀두고 일단은 상대가 젖히니까 손을 뺐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그 응원군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래자를 차지하죠. 이 점이 이제 아까처럼 가만히 평범하게 뛰는 수보다는 상당히 그 재치가 있는 멋진 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자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자 행마를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끼웠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 이 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건 항상 선수가 됩니다. 맞고 이었죠. 여기서 이제 이 바둑에 또 한 번 또 약간의 그 논란이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어차피 지금 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둑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모양에서 30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뒷문도 터져 있고 현재 집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씌워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여기는 무조건 씌우고 볼 자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씌우면 물론 여기를 끊겨버리겠죠. 이건 서로 굉장히 겁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프로기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장구하는 장면에서는 여기를 씌울 것이냐. 만약에 받아만 준다면 굉장히 득이 되죠. 여기를 받아만 준다면 여기를 이어가지고 실전에 이렇게 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이쪽이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도 워낙 잘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올 건 뻔한 거고 이 말이 과연 잡을 수가 있느냐. 오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잘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터져나가는 수도 있고 여기 봉쇄를 한다면 물론 이렇게 젖혀가지고 맞고 늘기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살아있죠. 여기를 젖혀 이어도 막아서 이어도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구단도 아마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참아뒀습니다. 참아두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저런 거 큰데 여기를 이렇게 이구자를 했죠. 이구자를 하게 되니까 흑으로서는 이쪽 밀리는 게 워낙 아프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밀고 나가니까 서비평 구단이 뒷맛 좋게 이 두 점을 이렇게 끊어서 잡아버렸죠. 단수를 하고 이렇게 빵 때려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이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잇는 것과 잡는 차이는 크죠. 이렇게 잇게 되시면 여기를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젖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젖힌다 하더라도 이쪽에 단수를 하고 잇고 또 단수를 하게 되면 이쪽에 많이 봉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건 빵 때리는 것이 뒷맛이 좋겠습니다. 그럼 젖혔을 때 조금 전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빵 때리는 그러한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서가 이 바둑의 오늘의 그 중반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정석 선택이 잘못돼서 여기를 당해서 지금 현재 그 고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당연히 그 약간의 그 찬스가 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절대 실전에서는 이렇게 모자를 씌웠는데요. 이 모자를 씌워가지고는 이 바둑은 덤내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놓게 되니까 이쪽 자리가 나중에 두 점머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꼭 늘고 싶은 자리인데요. 이 느는 찬스가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젖혀야 되는데요. 그럼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제 이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를 늘어서 이 집을 이렇게 크게 두텁게 지었으면 아직도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고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결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냥 모자로 씌워갔습니다. 모자로 씌워가니까 이걸 이제 받아줄 줄 알았죠. 조구나 일단 이걸 받아주면 이제 이런 걸 넣는다든가 할 생각이었는데 이쪽 방면을 또 나리자로 둔다든가 해서 지금 여기가 워낙 쌍방이 큰 곳인데요. 서해편 구단도 이 모양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가장 반면 최대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걸쳐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흙은 이 중앙집, 이 집을 크게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정이 놓여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자를 씌워서 최대한대로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서해편 구단도 다시 이 집을 키우면 키워봐라. 나도 한번 같이 키워보겠다. 이렇게 나를 자러 갑니다. 다시 나를 자러 가게 되니까 또 씌워갔죠. 이렇게. 또 씌워가게 되니까 이 집도 굉장히 커집니다만 백은 도초의 집이 여기 저기 여기 짭짤해가지고 이 집만 이렇게 도저히 지어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으로 다시 또 씌워갔죠. 씌워가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굉장히 두고 싶었던 곳이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두 점머리 딱 젖혀서 이렇게 젖히니까 이렇게 늘어뒀습니다. 이렇게 늘어두고 되니까 일단은 이제 백이 기분 좋고 두고 싶은 자리를 다 뒀죠. 이 집을 이제 크게 차지해야 됩니다만 여기서 한 두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를 지켜서 이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막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날일자 정도 지키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하고 다음에 뭐 이런 데는 이제 뛰어들겠습니다만 뛰어들 수도 있고 또 밀고 나가는 것도 선수가 되죠. 이렇게 밀고 나가면 또 이런 정도로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구상을 해가지고 만약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구상을 해보니까 흙으로서도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부수가 나오는데요. 중반의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귀를 지켜서 이길 수가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래서 안 될 때는 뛰어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진 단기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뭐 이제 이 정도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지금 긴박한 상황이죠. 여기를 뛰어들어가서 살게 되면 결국은 이쪽이 좀 부서지게 되는데요. 이 두 점을 이제 어떻게 수습하나 보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면 젖혀라 해서 당연히 젖혀야죠. 이런 데서 이렇게 넣는 건 물론 여기를 막혀서 이 3-3 요소를 당해서는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젖혀야 되겠고. 젖혔을 때 이렇게 끊는 수가 좋았죠. 끊게 되니까 이제 늘어라 해서 끊으면 늘어라 이런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모으는 건 손해입니다. 오늘 몇 가지만 한두 가지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고 여기를 단수를 하고 또 늘고 호구치고 이게 맥이죠. 이렇게 하고 나가고 이렇게 젖혀서 이제 잡게 되는 것까지 정수인데요. 여기까지 정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살고 나서 실전은 이렇게 굿자 행만을 빠져나오니까 이걸 살게 됨으로써 저절로 중앙이 부서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강수도 몇 가지 해봤습니다만 흙이 별무신통입니다. 이러한 강수가 있겠죠. 이러한 강수는 간단히 이렇게만 굿자 행만을 하더라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주신다면 끼워붙이는 게 좋죠. 그럼 이쪽이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곤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잡는 방법이 있겠는데 여기를 이렇게요. 이게 이제 가장 강수죠. 그럼 여기를 단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단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단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를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따먹게 되겠습니다. 따먹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도 상당히 그 싸움이 아주 어지러운 그러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제 알기 쉽게 여기서 정수로 조은영 구단이 두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붙이고
젖히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늘게 되고 단순하게 되고 늘었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고 다시 밀고 나가고 젖혔는데요.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빈 상황으로 이제 뚫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굿자 행마라서 슬슬 나오게 되니까 저 백이 상당히 흙이 난처하게 됐죠. 이 장면에서가 이제 흙으로서도 마지막 그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일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바로 여기를 당해가지고 이 말이 이제 일방적으로 쫓기면서 이 집이 많이 부서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오늘 그 복귀검토실에서 요즘에 한창 그 성적을 내고 있는 이창호 3단이 아주 재밌는 수를 냈는데요. 여기서는 나일자를 갔어야 이 바둑이 아주 재밌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일자를 가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나가고 늘어야 되겠죠. 늘면은 또 이수가 묘수였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 여기를 이렇게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나일자를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이 아래서 한 7, 8봉 내고 살아가 버리게 되면 이 모양이 거의 집이 없죠. 그러면 백도 이 집하고 이 집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개가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3단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붙여서 역시 둔다 하더라도 실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일자 모양이 되어 있고 나일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서 올라오면 늘어야 되고요. 이때 이렇게 나일자로 갔다면 다음에 이쪽 방면을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일자로 해서 살게 되면 실전에 비해서는 훨씬 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니까 이렇게 역으로 나일자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 모양이 일방적으로 쫓게 됐죠. 쫓기니까 여기서는 뭐 안 밀 수가 없죠. 이 집을 안 지켜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다시 이렇게 젖히고 끊었죠. 끊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늘어가지고요. 여기를 늘어두게 되니까 이 모양이 쫓기면서 중앙도 상당히 지금 급하게 됐죠. 이 모양이 지금 한 점만 놓게 되면 뛰어 들어간다든가 젖힌다든가 하면 탈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굿자를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궁색한 행마입니다. 이렇게 늘게 하고 이렇게 굿자로 째고 나왔습니다. 참 지금 현재는 이 자체가 궁색하죠. 왜 그러냐면 상대로 하여금 이게 머리를 내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자체가 아주 궁색하면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는 고전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넣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 집을 다 지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몰린다는 건 상당히 아주 피곤합니다. 이걸 나가니까 여기서 백으로서는 이제 이 두 점만 연결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굿자 행마를 했습니다. 굿자 행마를 하니까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고 다시 이렇게 젖혔습니다. 또 막았죠. 막아서 이제 일단 이 집이 상당히 크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막게 됐는데요. 이러고 난 다음에 백으로서는 이걸 더 강하게 뭐 물론 이렇게 차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로서 이미 서귀평 구단으로서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알기 쉽게 호구를 쳤습니다. 호구를 쳐서 이 모양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가 이제 상당히 형사 판단이 정확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키니까 이제 흙으로서는 안 살아갈 수가 없죠. 괴롭지만 이렇게 차단이 되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 맞고 살아갔습니다. 살아가니까 이렇게 맞고 또 이렇게 눌렀죠. 다시 기분 좋게 요속입니다. 한 점을 끊어 잡았습니다. 선수로 이제 이쪽 아래쪽도 확정됐죠. 이제 안 이을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를 이고해서 선수를 잡고 나서 지금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제 백으로서는 오늘 아까부터 보니까 좋은 자리를 다 두는데 이 두 점 머리를 두게 돼버리고 변에 이걸 벌리게 되고 또한 이쪽 나일자도 먼저 걸치게 되고 바둑이 어떻게 잘 풀리는 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은영 구단이 의외로 지금 바둑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바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밀고 올라갔는데요. 이 점이 또한 급소했죠. 아까부터 노리던 곳인데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늘게 되면 자꾸 밀고 올라가니까 괴롭죠. 할 수 없이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양보를 하니까 이렇게 다시 또 머리를 두드리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이제 파고 들어오는 그 중공식 완전 그 게릴라 전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걸 물론 이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키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 이렇게 젖혀뒀습니다.
요거는 요 사활을 더 돈독히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게 되니까 손을 빼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 밀어뒀죠. 밀어서 이렇게 맞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의문 가지신 분이 많을 건데 왜 이런 데를 이렇게 끝내기를 한 칸 끼어 들어가지 않고 밀고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프로다운 수입니다. 미는 수가. 이런 수는 나중에 찌르고 맞고 먹여치고 잡게 되면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런 건 전부 나중에 촉촉수가 돼가지고 집이 많이 없어지면서 힘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 이렇게 미는 수가 좋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마지막 큰 끝내기입니다. 여기를 끊어 먹어버렸는데요. 이 끊어 먹는 것과 여기를 넣는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이제 아주 마무리 펀치 비슷한 건데요. 이걸 끊어 먹었습니다. 끊어 먹고 놓고 나가고 맞고 일단 2점을 때려냈습니다. 기분 좋게. 이러고 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종반에 이제 완전 이제 중종반에 접어들었죠. 이제 큰 데는 다 두고 일단 이제 끝내기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나 치중을 했습니다. 급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뭔가 공격해서 조은영 구단으로서는 득을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지나가는 길에 이걸 하나 몰아두는 것이 또 아주 상당히 서귀평 구단의 날렵한 수였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말이 산 다음에 이 한 점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도루 활용이라 해서 이 말이 살기 전에 미리 몰아두는 게 득입니다. 나중 같으면 이 한 점 버리고 이렇게 물론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점을 살아옵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단수하고 이익고 젖히는 끝내기가 크게 남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고 살아오면서 이걸 젖혀버립니다. 젖혀서 맞고 이렇게 늘게 되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이 바둑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중종반 거의 다 둔 모양인데 이제 개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늘고 나니까요. 여기서 이제 조구단의 멋진 승부수가 폭발하는 장면을 보시기 전에 여기서 이제 개가를 한번 보죠. 이런 집은 이제 정확히 23집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줄여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23집입니다. 여기가 한 10집 정도 나 있습니다. 그러면 10집. 여기는 아주 적게 봐서 다 당하는 걸로 계산해서 한 8집 정도. 여기도 한 6, 7집 정도 나 있고 여기도 이제 끊어먹는 게 선수로 보고 당하는 걸 봐서 한 5, 6목. 그래서 현재 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 100이 한 56목 정도 지금 현재 확정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몇 집이 나 있느냐. 이런 건 항상 당하는 걸로 계산하셔야죠. 당하고 는다는 거 보고. 이런 경우도 항상 찌르고 맞고 이런 걸 당하고 다 이렇게 당하는 걸로 계산할 때 이 집이 현재 한 40집가량 납니다. 40집. 그 다음에 여기는 7집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서 막고 또 지키는 걸로 봐야 되고. 설령 여기를 막는다 해도 이 집이 왜 7집인가 보시죠. 이렇게 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100이가 젖히는 게 권리입니다. 그럼 막아야 되고 이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80도 모양에서는 하나 가일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비기 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서로 8집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7집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7집, 그 다음에 10석 정도 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승부수가 나와서 요 집이 몇 집 불어납니다만 그래서 많이 봐줘서 10석집, 7집, 20집이죠. 그럼 60집이 나 있는데요. 그럼 56집이 현재 100이 확정가가 나 있고 앞으로 이제 뿔 곳을 보겠습니다. 뿔 곳은 100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젖혀서 빈 삼각을 놓을 때 넘는 수가 한 10집 끝내기가 해당합니다. 흙이 늘었을 때와. 여기 잡는 수가 또 아주 일단은 이제 6집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등등. 현재 또 여기 끊어서 잡는 등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도저히 흙으로서는 반면으로 넉 집 남았지만 앞으로 불어날 때가 워낙 100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절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은영 구단이 멋지게 승부수를 띄우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건너붙였습니다. 건너붙이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죠. 일단 여기를 받고 또 끼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뭐가 되나 해서 상당히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여기서 석구단이 아주 교모하게 잘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양쪽 이런 걸로 막다 보면 늘어서 이건 걸려듭니다. 여기가 여기인데요. 이쪽에 단수를 몰아버리고 늘게 되니까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어주니까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걸려들어야 되는데 아깝게도 이렇게 단수를 몰아버리고 나가고
또 단수를 몰고 때려냈습니다. 단수를 몰고 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구를 쳐서 살아가 버리게 되니까 바둑은 뭐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났다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이 살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개가했던 대로 여기가 10석집이 났습니다. 그래서 60집, 56집 앞으로 이름 불어날 때 여기 젖혀서 넘어갈 때 또 이거 넘어갈 때인데요. 이걸 살아두니까 지금 현재 이쪽을 지켰는데요. 여기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뒷맛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껴붙이는 맛, 또 여기 구자 행마 등등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여기를 이렇게 지켰죠. 지키게 되니까 여기를 단수를 하나 하고 잇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하변이 아까 한 6, 7목에 여기 7목에서 한 15목 나던 집이 근 30집 가까이 불어나 버리니까 집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사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돼가지고는 거의 이제 바둑이 마무리 단계고 한두 집 끝내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 사활이 보통 이 두 점을 잡는 맛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요. 이제 참고로 받으시죠. 종반에 가서요. 이렇게 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막는 수가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막아야 되고 이렇게 끊게 되겠죠. 그럼 단수를 하게 되고 잡게 되고 뒤를 일단 여기를 잇게 되면 이제 물론 죽게 되죠. 이런 경우는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허망하게 아주 오공도로 죽어버립니다. 단수라도 이으니까 착각하시기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점을 몰아야 되고 두 점을 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일단은 이 두 점은 종반전에 끝내기 단계에서 8집 끝내기는 남아 있습니다. 4집 불어나고 4집 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 돼가지고는 이미 거의 뭐 그 절망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일단 여기를 하나 끊고 잇고 여기 뚫고 내려가는 게 지금 굉장히 크죠. 이렇게 있는 것과 차이가 굉장합니다. 단수하고 또 늘었습니다. 그냥 맞고 다시 이렇게 맞게 되니까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나가고 따먹고 이었습니다. 여기는 종반에 끝내기 뭐 당연한 수순이죠. 젖혀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역으로 백으로서는 젖혀서 이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 여기인데 여기 10집짜리를 했습니다. 10집짜리를 하게 되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가장 큰 곳이죠. 여기를 하나 젖혀서 늘게 하고 그 다음에 두텁게 여기를 이렇게 끼워 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끼워 있게 되니까 뭐 거의 지금 다둥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나 마지막 큰 데를 뛰어 들어오고 뛰는 자체가 한 6집 되겠습니다. 여기를 끊어먹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지금은 다 뒀습니다만 아까 바로 제가 개가해드린 대로 지금 여기는 보기 좋게 23집이 나 있고 이쪽도 많이 불어났고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현재 흙집은 이 집이 40집, 13집, 여기 7집 해서 60집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만은 100이 불어난 데가 아까 여기는 23집 그대로인데요. 이 집이 역시 7, 8목 나는데 그대로 거의 7, 8목 나 있고 이 집이 이제 상당히 아까보다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불어났죠. 이렇게 돼서는 뭐 더 이상 지금 덤이 우리나라처럼 5반이나 하더라도 거의 해볼 데가 없는 바둑입니다만 너무 큰 승부기 때문에 끝까지 다 둬서 개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도저히 해볼 데가 없는 그런 바둑이어서 이제 220수까지 나갔습니다만 시간이 한 3시 반에 바둑이 끝났고요. 아마 오늘 바둑과 이제 일국 바둑을 내일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정수현 6단과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3국 해설은 5월 2일 밤 11시 55분부터 아주 상당히 그 빅게임이겠죠. 이번에 그 승부의 그 분수령이 될 그 3국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해설을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